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뭔가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다른 걸 골랐으면 어땠을까? 그 말 하지 말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3년 전 선택이 떠오르고 분명히 잘 마무리된 일인데 혹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기분 좋았던 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데 후회스럽고 불안했던 선택은 몇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왜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것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다 듣고 나면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게 될 거예요. 먼저 아주 작은 상황부터 시작해 볼게요. 점심시간 짜장면이랑 짬뽕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5분을 고민하다가 짜장면 시켰는데 옆 테이블에서 짬뽕 먹는 분이 보여요. 국물 색이 진하고 해물이 탐스럽게 올라가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순간부터 내 짜장면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짬뽕 시킬걸. 이거 웃긴 거 아세요? 짬뽕 시켰어도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르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자동으로 상상해버려요. 이게 점심 메뉴 수준이면 괜찮은데 이 패턴이 인생의 큰 선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두 회사 중 하나를 골랐는데 안 고른 회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선택하지 않은 길이 항상 더 좋았을 것 같은 그 감각. 그게 왜 생기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소심한 것도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부정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똑같은 크기로 일어났을 때 나쁜 일이 뇌에 훨씬 강하게 새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2배에서 5배까지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고요? 수십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유가 딱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매일매일이 생존 게임이었어요. 저 덤불 뒤에 사자가 있었어. 저 열매 먹었더니 배탈 났어. 저 냇가 근처에 독사가 있었어. 이런 위험한 정보를 오래 정확하게 기억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반면 좋은 정보는요, 어제 저기서 맛있는 거 먹었어. 기억 못해도 당장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뇌 안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위험감지 센서예요.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편도체가 즉각 활성화되면서 이거 중요해, 오래 기억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긍정적인 자극은요, 편도체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자연스럽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이게 가끔 불편한 기능이지만 수십만 년 전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더해져요. 바로 반사실적 사고예요.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 우리는 선택을 한 뒤에 고르지 않은 선택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키워요. 문제는 현실에서 경험한 것과 상상 속의 것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골랐으니까 짬뽕은 완벽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실제로 짬뽕을 먹었다면 짜장면도 생각나네 했을 수도 있는데 고르지 않은 것은 상상 속에서 계속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비교 대상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버전이니까 어떤 선택을 했어도 항상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얼굴 표정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왜냐고요?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과 비교해요. 조금만 더 했으면 금이었는데. 이게 반사실적 사고예요.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못 딴 경우와 비교해요. 다행히 메달을 땄네. 비교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후회도 결국 이 비교의 문제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 후회의 감각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30년 전에는 치킨집이 동네에 한두 곳이었어요. 거기서 시키면 끝이었죠. 지금은요? 배달앱 열면 치킨 가게만 수십 개예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파닭, 뿌링클, 허니콤보. 선택지가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걸 선택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초이스라고 불렀어요.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내가 고르지 않은 것도 그만큼 많아지고 후회할 여지도 함께 늘어나거든요. 실험에서도 확인됐어요. 잼 종류가 6개인 매장과 24개인 매장을 비교했더니 종류가 많은 매장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구경하고도 실제로 구매는 덜 했어요. 그리고 산 사람들도 만족감이 더 낮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볼지 일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뇌가 결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도 해요. 하루에 수백 가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뇌가 지쳐서 후반에 갈수록 선택의 질이 떨어지고 후회도 더 많이 남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후회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행동 후회와 비행동 후회예요. 행동 후회는 내가 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 말하지 말걸. 그 선택하지 말걸. 비행동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때 말할걸. 도전해볼걸. 한 번쯤 해볼걸. 단기적으로는 행동 후회가 더 강해요. 아, 괜히 그랬다 하는 감각이 즉각적이고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몇 년 단위로 보면 비행동 후회가 훨씬 오래 남아요. 그때 도전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한테 고백할걸? 그 기회 잡을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깊게, 더 오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80대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했던 것보다 하지 않았던 것을 더 많이 언급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잠깐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렇다면 이 후회의 루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최선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나눠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는 사람, 맥시마이저 MAXIMIGER. 충분히 좋은 선택으로 만족하는 사람, 세티스파이서 SATISFICER. 연구 결과, 맥시마이저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내기도 해요. 근데 행복감은요? 세티스파이서가 훨씬 높았어요. 왜냐하면 맥시마이저는 항상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결정한 뒤에는 안 고른 것을 차단하세요. 진짜로요. 짜장면 골랐으면 옆 테이블 쳐다보지 마세요. 직업 선택했으면 안 고른 회사 뉴스는 잠깐 멀리 하세요. 이사 갔으면 이전 동네 부동산 앱은 닫으세요. 안 고른 선택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행동 자체가 후회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돼요. 뇌는 반사실적 사고를 자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재료까지 계속 공급하면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선택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당시 최선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선택을 돌아볼 때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 과거를 평가해요. 근데 그건 불공평한 비교예요.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심판하는 건 경기 끝난 뒤 중계 화면 보면서 왜 거기서 패스 안 했어? 라고 선수 탓하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 이 모든 감각이 뇌의 생존 본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불안한 선택을 오래 기억하는 건 여러분이 유독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년을 살아남아 온 뇌가 지금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뇌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밀려올 때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라고 자책하는 대신 뇌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뇌한테 진짜로 말하는 거 부끄러우면 속으로라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보는 내내 떠오른 선택이 있으셨나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결정.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뇌가 조금 가벼워진다는 거, 이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